손님들의 스토리, 그 손님들이 느끼고 간 그 감정, 그 공간에서의 수백 명, 수천 명이 쌓아온 기억의 쌓임을 다 배제하고 마치 미슐랭 가이드처럼 평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콜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박집의 옆집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어봤습니다. 대박집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대박집들이 막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여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인가 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대박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대박집의 정의가 뭘까요? 장사가 잘 되는지, 그게 대박집 맞죠? 근데 장사가 왜 잘 되는 걸까요? 그 말은 엄밀히 따지면 그 대박집의 의미는 상권을 넓게 장사하는 집을 뜻합니다. 보통 대박집들은 되게 좋은 자리, 막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자리 아닌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자리.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대박집들의 특징들이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권이 좀 약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게의 주변, 배후의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집갱 요소, 한마디로 그 상권에 와야 될 이유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입지상 불리한 입지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년, 2년 동안은 진짜 막 개고생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후도 별로고 집갱 요소도 별로고 입지도 별로지만 그렇다고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살아. 그 동네 사람들 역시 그 동네에 뭐가 들어오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 새로운 게 하나 생기면. 근데 배후 세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걸 먹을 수가 없는 동네다 보니까 센 놈이 안 들어옵니다. 경쟁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맛과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경쟁이 치열해야지 점점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근했던 그런 서울에 있는 상권에 있는 가게하고 우리 퇴근했을 때 별로 안 좋은 동네에 있는 가게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관대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권이 약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진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돼도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임대료가 싸고 내가 일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작은 배우 세대의 작은 고객층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성껏 부대찌개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름 좋은 미국 햄 쓰고 처음엔 맹물로 그냥 끓여줬는데 하다 보니까 햄을 좀 담가놨더니 뭐 풍미가 좋았다 해가지고 햄 담갔던 물을 쓰기도 하고, 육수를 못 쓰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가격을 한 500원 정도 올리더라도 라면 정도는 좀 무한리필로 먹게 좀 하자, 배부르게 먹게끔 하자, 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뭔가 대단하진 않은데 그렇게 조금씩 뭔가를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누가 놀러 오거나 누굴 만나게 되면은 우리 집으로 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여기 부대찌개 집인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 내 단골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동네 사람은 아닌 놀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단골집이라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누나가 되게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또 좋아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서 되게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나도 맛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뭐 허름하든지 아니면 음식이 좀 다소 늦게 나온다라든지 그런 불평들은 오히려 다른 세련된 것들 많이 보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감성이 노포 감성이 있다, 좀 그래도 이게 인간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장점으로도 하면서 또 거기서 좋은 얘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이 또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시간을 보냈던 감정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부대찌개를 소개받아서 왔던 그 옆 동네 사람이 부대찌개 맛있는 집 있다고 해서 차를 끌고 찾아오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우리 동네 부대찌개 집이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먹고 갔는데 적어도 그 부대찌개를 먹으러 차 타고 오는 사람 입장에선 그 부대찌개에 조금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인생 부대찌개, 찾아가서 먹을 만한 집, 이런 수식어도 붙이기도 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엔 주인 입장에서 혼자서 직원 데리고 일을 했는데, 와이프 뭐 같이 장사를 했는데 사람이 계속 몰려오니까 도저히 우르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또 썼어. 그래가지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2명은 무조건 있어야겠구나 해가지고 나랑 와이프하고 직원 2명 막 4명이서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처음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부대찌개 집은 4명 5명이 일하는 집이 돼버리고, 이제는 그 동네에 올 일이 있는 사람들이면 일부러라도 점심은 부대찌개를 먹고 가자, 이런 사람도 생기고, 돌아가기 전에 저녁은 그 동네 부대찌개를 먹고 집에 가자,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는 그냥 그 부대찌개 자체를 목적으로다가 그걸 먹으러 그 동네까지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장사가 아니고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 오는 그 상권을 넓게 장사하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
여기를 대박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집들은 한 달에 한 번 재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리가 멀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재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오든 1년에 한 번 오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부대찌개집 단골이라는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그들 스스로 부대찌개집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그 가게는 그 동네 사람과 그 옆 동네 사람, 그 윗동네 사람, 한 달에 한 번 온 사람, 6개월에 한 번 온 사람, 1, 2년에 한 번 다시 찾아온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버무려져 가지고 10개 테이블이 있는 그 작은 테이블수의 가게가 꽉 차게 되고 줄을 서게 됩니다. 이게 대박집이에요. 멀리서 그거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옆집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대박집을 보고 자신 있게 그 부대찌개집에 가서 그 부대찌개를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 수년 동안 수없이 그렇게 쌓아온 그 손님들의 스토리, 그 손님들이 느끼고 간 그 감정, 그 공간에서의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공간에서 쌓아온 기억의 쌓임을 다 배제하고 마치 자신이 그 안에서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마치 미슐랭 가이드처럼 평론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이 부대찌개집보다 가격도 더 싸고 더 가성비 있게 재료도 더 주고 인테리어도 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보이게 화장실도 더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옆에다가 김치찌개집을 차렸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생각하죠. 부대찌개집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내가 만든 김치찌개에다가 요 가격에 요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건 되겠구나, 충분히 더 승산이 있어. 그리고 이 부대찌개집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로 가자. 더 좋은 자리니까 임대료도 좀 더 높겠지. 그리고 꽉 찰 거를 또 대비를 해야 돼. 미리 서비스적인 거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부대찌개랑 똑같이 처음부터 3명, 4명, 5명 세팅을 해놓고 야심차게 오픈을 하는 거죠. 오픈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오픈하자마자 꽉 찹니다. 대박집이랑 똑같이 꽉 차요.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김치찌개집 오픈하기 전서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야, 우리 동네에 이렇게 깔끔하고 이 정도 가격에 되게 가성비 있게 주는 김치찌개집이 생긴다고? 난 무조건 생기면 1등으로 가볼 거야. 동네 사람들은 지금 신났어. 그렇게 시작부터 꽉 차게 됩니다. 마치 수년 동안 했던 부대찌개집처럼 진짜 꽉 차는 광경, 줄까지 서는 광경을 보게 돼요. 나란히 대박치는 부대찌개집과 김치찌개집이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치찌개를 먹어본 고객들은 쌍따봉을 외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과 가성비 최고예요. 우리 동네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부대찌개집은 오늘 꽉 찬 사람이 그 동네 고객들은 3테이블밖에 안 되고 나머지 7테이블은 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롭게 차린 이 김치찌개집은 이 동네 고객 사람들로 다 채운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최소 4, 50팀을 빠르게 흡수한 김치찌개집, 그렇게 하루에 순식간에 회전을 돌리면서 점심과 저녁 손님을 흡수해버린 그 김치찌개집,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손님이 오다 말다 해요. 엄밀히 따지면 오다 말다 하는 손님들 다 우리 동네 손님이죠. 그 손님들은 나름 6개월 만에 너무 맛있고 괜찮으니까 3번 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막 5번 이상 간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매출이 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부대찌개집은 그냥 계속해서 지금도 차 있는데 김치찌개집은 이젠 웨이팅이 없어진 건 물론이고 어떤 날은 한 바퀴도 못 채우는 날이 생기게 되는데, 이 김치찌개집 사장님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손님이 없지 갑자기? 먹고 간 사람들 다 맛있다고 쌍따봉 외치고 나갔는데 결코 부대찌개집보다 지금 모자란 게 없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매출이 왔다 갔다 하고 부대찌개는 계속해서 만석인데 여기는 계속 이빨 빠진 것처럼 손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임대료가 부담이 되네. 그리고 그곳이 만석이 돼서 막 돌아가는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 세팅을 했는데 이젠 그 인건비도 부담이 되는 거야. 다 놀고 있어. 그리고 막대한 투자금을 썼단 말이에요. 부대찌개집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비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회수도 해야 되는데 이거 회수는커녕 지금 한 달 한 달 이거 버틸 수도 없는, 그렇게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돈은 돈대로 다 썼어. 다달이 들어가는 고정비는 또 상상 초월이야. 단 6개월 만에 갑자기 적자 나는 달이 생기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은 공쳤는데 어떤 날은 또 갑자기 또 몰리니까 사람을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갑자기 또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죽겠다, 이거 매출 더 떨어지면 이거 다 죽겠는데 해가지고 마케팅비를 또 써. 배달까지 막 풀로 돌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올라갔는데 이것저것 수수료 내고 뭐 마케팅비 쓰고 하니까 이제 남는 게 없네. 그렇게 망한 겁니다. 그 부대찌개집과 김치찌개집의 차이를 아시나요? 처음 시작도 달랐고 그 뒤에 시간을 두고 버티고 진화하면서 고객들이 퍼지고 상권이 커지는 작업을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해온 부대찌개집하고 이미 대박집 플랜으로다가 계획 잡고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고객들을 순식간에 소진시키고 버틸 시간도 예산도 없이 폭망한 김치찌개집, 그렇게 대박집 옆에 호기롭게 들어간 결코 맛에서도 서비스에서도 가성비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 옆집들이 망해간 겁니다. 대박집이 그
상권이 좋고 입지가 좋아서 대박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상권 분석하는 초보들이 없길 바랍니다. 시작부터 대박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세팅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주는 가치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부대찌개집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죠? 약하게 혼자서 와이프랑 둘이 차근차근 하나씩 빌드업을 했죠. 근데 김치찌개집은 완전 반대로 했죠. 그렇게 순식간에 망한 김치찌개집을 보고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망했지? 장사 되게 잘 됐잖아. 아, 거기 맛있었는데. 아, 아깝다. 이게 그 망한 김치찌개집의 최후입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